한 300여 분 정도 신청해 주셨는데 이 온라인이랑 연결을 하면은 확실히 현장에는 덜 와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유튜브로는 과연 몇 분이나 들어오실지. 그리고 오늘 혹시 상담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 상담 필요하신 분 계시면은 제가 이제 일부 트렌드 할 때는 제가 뒤쪽에 있으니까 저한테 잠깐 말씀해 주시면은 이제 여기 멘토분들도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상담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도 오늘 진행할 첫 번째 섹션인 2025년 트렌드 그거 발표하실 이윤창 박사님 소개합니다.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2025년 트렌드를 발표할 이윤창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보통 그 예비 창업자, 뭐 초기 창업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전부 컨설턴트나 그런 종사하신 분들이어서 이 트렌드 자체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는 어떤 사항이고 우리가 이제 트렌드 하면 보통 생각하는 게 뭐 어떤 트렌드 뭐 이렇게 단기적인 게 있고 장기적인 게 있고 어떤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어떤 산업적으로 메가 트렌드가 이제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런 그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해년마다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트렌드 분석을 많이들 하고 그게 공부들을 많이 하죠. 연구들도 많이 하고. 그게 이제 하는 이유가 그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항상 트렌드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면 트렌드라는 그 자체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트렌드 자체는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변화죠, 변화. 변화의 속성을 제대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의 속성, 방향과 어떤 속도라든지 그걸 정확히 인지를 해야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자체는 매우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25년 이 발표하는 거에 있어서 이 기준으로 이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한번 좀 트렌드 자체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5년 트렌드 자체에 10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마케팅의 키워드 이 중심 5가지 정도의 중심으로,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창업 인사이트 중심으로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년 같은 경우는 3가지 맥락으로 이걸 정리를 했더라고요. 별이가 되는 트렌드, 옴니보. 이게 어떻게 보면 옴니보 자체가 어떤 라이프 트렌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미시적 측면에서 뭐 경제적 정책 상황에서 비롯된 미시적 트렌드를 보는 4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가지 키워드 중에서 인구, 기술, 환경적 변화에서 촉발되는 거시적 트렌드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옴니보라는 그 자체인데 왜 여기서 맨 처음에 핵심적으로 1번 키워드로 했을까라는 거를 한번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연초부터 조금 확 좋아질 것 같은 어떤 환경 자체가 되게 불투명한 환경으로 지금 되게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 정부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중소기업 관련해서 정책 자금이라든지 정책 지원금이라든지 그게 지금 미리 좀 앞당겨서 발표가 됐었고 상반기 때 그 예산 자체를 70% 이상을 투입하는 예산 투입 자체를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저희가 이제 불확실성에서 어떤 지금 2025년을 좀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옴니보를 한번 보면은 옴니보 자체가 사전적 의미로서는 잡식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저것 다 먹는다는 뜻이죠. 육식도 먹고 채식도 먹고 뭐 이런 측면이죠. 어떤 마케터라면 인구 통계학적 기반으로 한 시장 분석과 타겟팅을 많이 활용하는데 지금은 어떤 타겟팅 자체가 어떤 계속 섞인다는 거죠. 어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50대인데 이제 50대이면서도 어떤 30대적인 어떤 그 마인드라든지 어떤 그 소비 성향을 보인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뭐 MZ세대면 MZ세대 특징이 있죠. 특성이 있고 그 습관들에 대해 소비 특성이라든지 이제 근데 그게 딱히 계속 이게 교집합이 된다는 거죠. 그 측면에서 이제 옴니보라는 어떤 트렌드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은. 그래서 이 옴니보 자체 이제 사회적 의미에서는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 우리가 어떤 그 어휘 사회학적으로 좀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예전에는 어떤 집단적 우리가 어떤 집단주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근데 점점점 이게 개인주의 성향으로 바뀌면서 이게 우리가 집단주의 자체의 어떤 개인적인 집단주의 전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개인별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타겟팅 자체가 약간 여러 가지 어떤 겹치는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사업하실 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출산율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저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 누뚱이거든요. 팔남매 막내에 저희 아버님이 50대, 어머님이 40대 후반에 저를 낳으셨는데 예전에는 참 그게 신기한 굉장히 거의 없던 거였는데 지금 출산율을 보면 학부형들을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 하물며 60대까지도 다양하게 지금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그 인구 자체, 그 학부형들 연령층 자체도 다양하게 지금 현재 분포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옴니보 자체도 그런 어떤 사회적 측면, 인구적 측면에서도 되게 이제 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젠더 프루브라든지 젠더러스 패션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남성, 여성 이게 혼합적인 어떤 패션 시장이 좀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옴니보의 어떤 하나의 어떤 단편적인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자체가 어떤 하나의 어떤 어떤 세그먼트 자체가 어떤 고정관념이 현재는 이제 무너지는 어떤 지금 시대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그럼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타겟을 설정해야 할까 해서 옴니버 시장에서는 타겟 접근보다는 정확하고 날카로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굉장히 더 세분화된다는 그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되고요. 단단한 얼음을 깨는 것 같은 커다란 해머가 아니라 끝이 뾰족한 바늘, 이제 그런 타겟팅이 좀 필요하다는 의미로 좀 옴니버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보아입니다. 아보아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 아보아 뜻이 아주 보통적인 하루를 무난하게 보내는 그 키워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사회였고 경쟁이 치열하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해야 되는 열심히 사는 사회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거치면서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소득 또 이렇게 경제 성장도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사고 방식도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한 10년 전쯤부터 좀 키워드가 나왔던 게 소확행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사소한 것에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그 키워드가 굉장히 히트를 쳤고 이게 좀 더 진화돼서 이제 그 소확행 자체는 우리가 어떤 그 자동차가 됐든 어떤 명품이 됐든 어떤 하나하나 그거에 대해서 행복감을 추구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남들이 보여주는 식의 어떤 사고 그리고 소비 성향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거 지친 거죠. 이제 그래서
더 이제 변질돼서 아보아라는 아주 보통적인 하루에 더 좀 충실하고 거기에 행복감을 느끼는 키워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일상에 침잡할 수 있는 키워드죠.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너무 야망을 잃어가고 있고 옛날에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했는데 그 열정이 좀 식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어떤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잊지도 않은 행복을 가장 그 과장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과시하는 그런 소비 성향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희석돼가는 어떤 트렌드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그 2023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어떤 우리가 그 키워드 검색 키워드를 보면은 가족, 밥, 고기, 부모님, 유튜브 이런 그 키워드 자체가 굉장히 상위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보통인 하루 일상에서 그 추구하는 어떤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크게 어떤 아이템으로 뜨고 있던 게 뜨개 전문점 이용입니다. 이게 뜨개 전문 이용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뜻하는 바가 있는데 라이프 스타일 자체도요. 어떤 이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조용한 사람들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면 내향적인 사람들의 외향보다는 내향적인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소소한 것에 대해서 행복을 찾는 이 뜨개 전문점 이용하는 거는 유행한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의 어떤 하루에 보낸 데 있어서 굉장히 거기에 퀄리티, 어떤 질적인 어떤 행복감을 찾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토핑 경제입니다. 우리가 그 피자를 주문할 때 사실 그 위에 어떤 토핑을 올라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토핑 자체가 뜻하는 게 굉장히 좀 의미하는 바가 큰데 어떤 본질적인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본질 외적인 부가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그 소비하는 성향 그리고 어떤 일상생활에서 쫓는 그런 어떤 그 변화의 키워드를 좀 느낄 수 있는데 그 가장 단적인 예로 우리가 그 킬링을 볼 수 있어요. 킬링 자체 제 가방에도 지금 테니스 그 곰돌이가 테니스 치는 그 키링을 지금 걸고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 이제 딸이 저한테 이제 선물을 해줘서 그걸 달리는데 이런 그 킬링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 뭐냐면 예전에는 꾸안꾸라는 거를 들어보실 적 있죠. 꾸미지 않는 듯 꾸몄다. 근데 요즘에는 꾹꾹꾸가 유행한답니다. 꾸미고 이제 이런 식이죠. 그래서 어떤 그 브랜드의 이제 백팩이 예전에는 명품 브랜드 자체를 추구했다면 지금 그 백팩에 걸고 다니는 그 가방에 여러 가지 킬링들을 막 그 여러 가지 학생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것처럼 꾸미는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소소한 어떤 그 변화의 방향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그 가구 자체도요, 요즘에는 어떤 그 모듈 형태의 가구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선의 조합보다는 최적의 조합이 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어떤 토핑 경제의 하나의 축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 예전에는 표준화 경제가 굉장히 어떤 유행이었다면은 이제 토핑 경제, 그러니까 소비자 주도, 그리고 개별 소비자의 차별적 욕구, 그리고 소비자 요구를 중심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이제 상품 가치는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경쟁력으로는 세분화하고 유연성이 굉장히 필요한 어떤 지금 현재 시대에 지금 있습니다. 예전에 그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크록스 신발 보셨죠? 처음에 전 크록스 신발을 보면서 무슨 저렇게 못생긴 신발이 저거를 그 사람들이 선호하지? 이제 그랬는데 그게 크록스가 최악의 어떤 그 발명품 50가지 중에 하나에 그때 속해 있던 것이 크록스 신발 자체가 그 GBTZ라는 그 앙증맞은 그거 있잖아요. 그 소품 자체 때문에 이게 가장 핫한 신발로 이게 자리를 마련했던 그 부분이 이게 이제 토핑 경제라는 키워드의 어떤 같은
의미입니다. 네 번째 트렌드로 키워드로서 무해력입니다. 무해력은 작고 귀엽고 순수한 그 무해한 사물들의 중거력이 강해지는 어떤 현상인데요. 여기 보시면 작아서 무해한 암증 깜찍 무해력, 그리고 귀여워서 무해한 깜찍뽀짝 무해력, 이런 게 굉장히 좀 더 이렇게 유아틱하고 굉장히 신비스럽고 좀 꾸민 것 같지 않으면서도 어떤 그리고 굉장히 서투른 어떤 그림들 있잖아요. 그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좀 더 고가에 팔리는 어떤 그런 예술 품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유행한다는 거죠. 그 자체가 무해력이죠. 그러니까 요즘 작은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아이템 자체가.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좀 유행을 한가 이렇게 좀 되다 보면은 이제 우리 사회가 좀 해가 되는 게 너무 많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사건 사고라든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굉장히 고도 성장을 이루면서 지금 현재 저성장 지금 현재 그 단계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성취감이 좀 이제 그런 단계다 보니까 약해지면서 어떤 권력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사라지는 사회, 이제 이런 현상 때문에 어떤 무해력이라는 그 키워드가 굉장히 지금 현재 유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온포인트 업 키워드입니다. 미시적 키워드로서 이제 한 가지 아주 작은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어떤 경향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더 나아지는 성장의 욕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욕망이죠. 뭐든지 좀 더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개발서도 읽고 학생 때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고 또 이 자기개발의 욕망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근원적이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는 트렌드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온포인트 업은 자기 개발과 관련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아주 작은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모든 걸 잘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한 가지만, 어떤 한 일부분만이라도 좀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좀 잘하면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거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 사회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고요. 예전에 그 펭수가 굉장히 인기 있었잖아요. 펭수가 하는 말이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다. 잘하는 걸 찾아서 조금만 더 잘하면 된다. 이 표현 자체가 온포인트 업이라는 의미고요. 특히 이제 온포인트 업의 첫째 조건은 나다운 성공이 뭔가라는 것을 찾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하나만 더 잘해보자.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를 위해서 꾸준히 이제 기록과 공유하는 것, 이런 세 가지 변화를 묶어서 하나의 어떤 온포인트 업의 키워드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나다운 거이 뭔지 찾고 그리고 하나만 더 잘하는 것 그리고 기록하고 공유를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비즈니스가. 근데 온포인트 업이 자꾸 이렇게 생겨난 데는 사실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지금 현재 여기 그 KBS 김 과장이라는 거 보셨지만 예전에는 저 입사 때만 해도 공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지금 어떤 공채 시스템 자체, 인재 발굴하는 것 자체도 지금은 트렌드가 자체가 변했잖아요. 그 수식, 상식, 가장 어떤 같은 직무라도 어떤 가장 필요한 그 직무에 맞는 사람을 뽑는 시스템. 이게 하나의 온포인트 업 어떤 키워드하고 일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 컬처 핏, 문화 자체가 지금 바뀌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어떤 그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 자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거시적 변화들 있지 않습니까? 인구의 변화, 기술의 변화, 산업 생태계 변화, 이런 큰 흐름의 변화에 따른 트렌드 자체를 이제 5가지를 좀 볼 텐데요. 그 첫 번째가 그라데이션 K입니다. 그라데이션 K 같은 경우에가 우리나라,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이 지금 다문화 국가로 지금 변모하고 세계의 영향도 주고받으면서 K라는 한국적 정책성을 확대해 나가는 경향성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들어서요, 전체 인구 대비 한 5% 이상이 지금 현재 인구 자체가 5% 이상이 됐답니다. 이제 보통 5% 이상이 된 OECD 국가에서 5% 이상이면 다문화 국가로 그를 명명을 한답니다. 그만큼 다문화 국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산업 생태계라든지 인구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소비 문화 자체도 바뀌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어떤 비즈니스 측면에서 좀 바꿔야 되고요. 2023년에 한국 인구와 최고 이미 5%가 넘어 있던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K-팝 스타들을 좀 보시면은요, 요즘 K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고 있죠.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전원이 외국인 멤버로 된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곡을 주고 훈련시키는 트레이너 시스템도 거의 외국인들이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협업을 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굉장히 한국 사회에 한국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을 거치고 있고 이런 아이들들이 속속 데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K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고민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어떤 그레데이션 K, 우리의 어떤 K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문화적으로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K일까라는 고민도 해보는 거죠. 그라데이션 자체를 어떤 3가지 분류로 유형을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사람 그라데이션이라고 첫 번째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안산 지역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국제학교가 많은데 안산 지역이 되게 외국인들로 학교 고등학생들 굉장히 많답니다. 그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어떤 순수 한국인 아니면은 다민족 자체의 어떤 여러 인구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룬 그 자체가 사람 그라데이션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문화 그라데이션입니다. 제가 작년에 몽고를 한번 갔는데요. 몽고 자체가 거기 갔더니 우리 이마트도 있고 어떤 CU 그리고 GS 편의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한번 현지인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많냐고, 왜 여기 있고 한국 거리 갔냐고. 그랬더니 이게 문화라는 그 자체가 그렇답니다. 거의 거기 몽고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돌아가서도 여기 CU라든지 이런 편의점을 애용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느꼈던 이 생활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를 몽골에서 느끼는 그 자체를 굉장히 선호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번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문화 자체가 한국 문화가 외국으로도 전파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단편적으로 다시 역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은 일본이 지금 일본으로 저희 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일본이나 유럽 자체에 다녀오신 분들이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들어오셔서 그분들이 어떤 향수라든지 그게 문화적 어떤 추억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가게들 거기에 문화의 어떤 가게를 차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레스토랑에서 술을 드신다든지 여러 가지 한 것처럼 그게 어떤 문화의 그레데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시장 그레데이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인구 자체가 다문화 문화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이슬람 국가라든지 이 문화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할랄 인증이라는 가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전혀 접하지 못해봤던 어떤 식문화라든지 이런 푸드테크 이 문화 자체도 굉장히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되고 있고 화랑을 띠고 있죠. 이 자체가 실한 그라데이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그 페이스 테크입니다. 키워드가. 그 페이스 자체가 얼굴 또는 표정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그 테크놀로지를 붙여서 그 페이스 테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몇년 전에 그 서울 시내에서 타이어 포스를 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그때 이제 그 사물에 얼굴과 표정을 표현하고 친근감을 표현했을 때 아이들이 보고 굉장히 열광을 했었죠. 이제 그 의미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기 김포공항 인천공항 같은 데 가보시면은 그 인공지능으로 탑재한 로봇이 우리 실생활에도 오면서 길을 안내해주고 또는 키오스커나 우리들로 하여금 아주 쉬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로봇, 거기에 이제 그 페이스 테크를 가미를 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그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게 하는 문화가 굉장히 지금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그 또 역으로 우리가 그 운전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이제 그 역으로 그 기계가 이 테크 자체가 내가 졸고 있거나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졸면 어떤 경고 사이렌을 울려준다든지 이제 이런 어떤 시스템 자체 기술이 발달돼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또 이모코틴 자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전에는 이모코틴 자체가 지금 현재 내 어떤 그 이미지하고 부합되게 그 만들어서 이모코틴 자체 지금 사용하면서 더 친근감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도요, 그 어포던스라는 의미를 좀 굉장히 이게 UX, UI 부분으로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사역의 용이성, 직관성이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기계를 처음에 이제 실생활에서 접했을 때 어떤 사용 자체가 전혀 제가 느꼈던 거하고 전혀 상이하거나 아니면 제가 사용을 못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불편성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포던스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지금 현재 그 고속도로 진입을 할 때 어느 방향은 분홍색, 어느 방향은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잖아요. 그럼 굉장히 좀 편하게 진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사용성, 어포던스가 좋다는 표현이거든요. 그처럼 어떤 기계를 우리가 어떤 물건이라 사용했을 때 어떤 어포던스가 좋아야만이 어떤 우리가 어떤 기기라든지 그 부분이 어떤 성공적인 어떤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 어포던스 자체는 그래서 UX, UI라는 측면에서 그런 디자인 측면이라든지 사용하는 그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 용이성 측면에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덟 번째 키워드는 물성 매력입니다. 물성 매력은 하나의 어떤 그 만지는 거,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물성 매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도 느낄 수 있겠지만은 콘텐츠 물성화를 유형별로 좀 풀 수가 있거든요. 영화 자체에서 영화 같은 거 음악 뒤에 펼쳐지는 이미지를 요새 그 마케팅을 보면은 굉장히 팝업 스토어 같은 경우에 많이 지금 백화점이나 여러 군데 어떤 그 서울 더 서울인가 그런 데서도 이게 굉장히 오픈 설치를 해놓고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모두 시민들한테도 그거를 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 콘텐츠 자체에 대해서 그 영화나 어떤 음악에서 나오는 그거를 직접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서 그 영화라든지 어떤 거기에 부가적으로 나오는 아이템, 굿즈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굉장히 어떤 사업적으로 어떤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많죠. 그 물성 매력 두 번째는 브랜드 물성화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하이트 맥주 같은 굿즈를 만들거나 그리고 특히 이제 스타벅스나 디즈니에서도 굿즈를 만들어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들이 많죠. 그리고 보면은 특히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특색이 있는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로컬 중심으로 아니면 문화 중심으로 아니면 그 지역의 특성적인 그거를 감안해서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굿즈를 만들어서 그거를 사업화 영역으로 어떤 직결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그 굿즈 자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세 번째는 물성 매력이 기술 물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이제 기술 물성화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기술로 이제 요즘에 특히 이제 그 챗GPT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인공지능이 대표적인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에서 컴퓨터에서 챗GPT야 뭐에 대해서 대답해줘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그 예전에는 어떤 뭐랄까 그 답을 어떤 그 텍스트적으로 이제 했었다면은 지금은 어떤 로봇이나 대화 형식으로 우리가 그 굉장히 그 실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웃기게끔 지금 현재 그 많이 이제 발달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어떤 물성화죠. 그래서 로봇이 가령 이제 청소라든지 했을 때 로봇 가지고 청소를 이제 깨끗이 다 했는데 그 자체 아마 삼성인가 LG 그 제품이 그럴 거예요. 끝나고 나면 그 로봇이 청소하니까 기분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대화를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게 로봇하고 청소를 내가 같이 한 건지 아니면 사람하고 한 건지 이것처럼 물성화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직 철학의 물성화입니다. 보통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그 하이브 그룹 그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YGP 건물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그 철학을 묻어나온 그 소통이라는 그 철학 그리고 어떤 그 예술성 가미하는 그 철학처럼 그 건물을 짓는 건축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결합해서 추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물성에 대해서 왜 우리가 물성 매력에 중요해질까라는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물성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일단 뭐든지 그 더럽고 위생치기 않아도 만지려고 하잖아요. 물성을 느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어떤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가미해서 어떤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어떤 그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 가면은 좋을 것 같고요. 9번째는 기후 감수성입니다. 지난 여름 정말 진짜 더웠는데요.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 바뀌는 외부 세계 변화가 굉장히 많이 지금 초래하고 있죠. 그래서 기민하게 어떤 대응하는 능력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기후 감수성을 좀 느껴야 되는 거죠. 감수성이란 것 자체가 그잖아요.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제 감수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성인지 감수성, 여러 가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전까만 해도 어떤 기후변화 자체가 예전에 그 광고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북극곰을 살려주세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 측면에서 그 몇 년 전인데 지금 현재 이 기후변화 자체가 지금 현실에 와 있는 거예요. 2024년 세계 올평균 기온 자체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 세계 평균 기온 변화도 계속 추세 이렇게 올라가다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가 실생활에 지금 많은 변화가 지금 필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후 감수성 자체는 이제 세 가지 측면에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기후가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가 바뀌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가 바뀌고, 세 번째는 공공 정책이 지금 현재 바뀌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소비가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드시는 과일이 뭔지 아세요? 사과예요, 사과. 근데 사과 산지가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산지가 대표적인 게 대구잖아요. 근데 대구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그 산지 자체, 생산물 자체가 45%인가 30%가 줄었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기후 때문에. 그럼 그 과일들은 어디서 사과가 생산을 되냐? 강원도까지 올라갔어요. 강원도까지. 그만큼 이제 그 예전에는 지금 몇 년이 지나면은 이제 사과 생산지는 대구가 아니라 강원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만큼 기후가 많이 변했고, 예전에 이제 그
그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귤 농사 있잖아요. 귤 농사 자체도 귤이 굉장히 짓기 까다로워가지고 그게 어떤 그 인사청탁의 어떤 귤이 대명사가 됐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그 세종대왕 때도 그 강화도 쪽에서도 지으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그게 실패로 그만큼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귤 자체가 전라남도 지역에서도 지금 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비즈니스가 바뀐다는 거는 이제 그에 따라서 어떤 그 차단하고 자동차 자체에서도 뭐 열 뺄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양궁 선수들 그때 그 더운 데서 활을 쏠 때도 그 피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모자 이런 아이템도 지금 그리고 이제 너무 덥다 보니까 아니면은 갑자기 기후성 뭐 지루성 어떤 비 같은 거 내렸을 때 어떤 그 옷 입는 그 룩 자체도 지금 변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공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자체도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도 그 기후 동행 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급해서 굉장히 그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정책 자체가 뭐 중량천을 걷다 보면 아마 그 주변에 그 냉장고 물 보관한 냉장고 뭐 하루 그 가끔 그 뭐랄까 한 사람한테 그 500ml짜리 하나만 가져가세요 그 캠페인도 하더라고요. 구청에서도 그 자체도 어떤 공공 정책의 변화죠. 그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어떤 그 공공 정책, 노인 정책이라든지 어떤 그 좀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공공 정책에서 어떤 사업 아이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감수성이라는 그 측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그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내가 실천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나의 문제라고 어떤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수성이 좀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기후 감수성. 그렇게 트렌드 마지막 공진화 전략입니다. 공진화 전략 자체는 이 부분이 모든 생명은 환경 변화에 따라 얼마나 잘 진화하느냐야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갈리죠. 우리 인간도 호모 사피엔스도 잘 진화되어 온 사례이죠. 산업도 마찬가지죠. 환경이 급변하는데 애초에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는 기업들은 결국 쇠퇴하고 말죠. 이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계속 진화하고 적응하는 것은 성패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겠고요. 여기서 공이라는 게 우리가 영어로 이제 함께라는 거죠. 공진화 전략은 비즈니스 주체들이 환경 변화에 맞춰서 열린 생태계를 지향하여 공동 성장해 나가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애플을 보면은 애플 자체가 이게 어떤 다른 기업에 비해서 어떤 폐쇄적인 자기만의 어떤 영역을 갖추고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죠. 근데 최근에 제가 아이폰을 16 프로로 바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깜짝 놀랐던 게 저기더라고요. 그 케이블 자체도 예전에는 아이폰만의 케이블을 썼는데 지금은 C타입으로 바꿔서 같이 갤럭시하고 다 같이 삼성하고 모든 게 같이 통용되게 그런 게 하나의 어떤 그걸 다 사소하지만 그 자체가 바뀌었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자동차 자체 예전에는 휘발유를 썼을 때는 하나의 어떤 그 회사만 잘 만들고 잘 팔면 그게 어떤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전기차 예를 들면 전기차가 지금 진행되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 시스템도 같이 공동으로 써야 되고 그리고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행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자동차 시스템 자체에서도 그 핸드폰 연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지금은 전자제품으로 전체적인 어떤 그 네트워크 자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만 잘 만들어서는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공동 함께 해야만이 어떤 이 부분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체 1단계, 2단계, 3단계 보다시피 이제 공진화 생태계
이 자체가 예전에는 폐쇄적인 자족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공진화 생태계 이 4단계 이 자체 해야만이 사업질의 비즈니스가 진행된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그 부산 같은 경우에 영도구에 이게 그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이 부산에서 인구가 많이 떠나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건물들 집들 같은 경우에도 빈 집들이 많았었죠. 거기에 이제 공진화 전략의 한 일환으로서 이렇게 공공정책 쓰는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 성공한 케이스로 지금 회자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서로 성장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이 아이템을 가지고 진행시켜야만이 우리가 그 인구 소멸 그리고 인구 어떤 변화의 측면에서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키워드 자체는 트렌드 격변하는 시대에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환경 적용, 자기 혁신 두 가지 핵심으로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일단 그 코리아 트렌드 2025 10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봤고요. 여기 트렌드를 가지고 이제 더 벌 수 있는 부분은 마케팅 측면에서 디지털 마케팅 키워드 5가지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채팅입니다. 생성형 AI를 통해서 대화인 쇼핑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금 현재 화랑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그 사업 아이템을 좀 아이디어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헬스보드입니다. 헬스 디깅 트렌드로 시각화 트래킹 디징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AI 스튜디오입니다. 네 번째는 유저 테일리닝. 다섯 번째는 숏폼 믹스죠. 자요. 그러면 채팅이란 게 뭐냐? 그러니까 채팅과 쇼핑을 합성합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대화형 쇼핑의 의미고요.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전망 자체를 잠깐 보시면은 이게 키워드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 활용한 채팅을 서비스가 는다는 거죠. 어떤 뭐냐면은 이제 그 어떤 판매라든지 소비자의 감성을 고려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업 아이템을 강구했을 때 이 아이템 자체가 디지털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물건을 팔거나 여러 가지 어떤 소비자의 어떤 그 가격, 대화, 소통을 하려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고 앞으로 전망이 좀 밝을 거라고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헬스보드입니다. 그 헬스, 이제 건강이죠. 대시보드 합성어인데 자신이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트래킹하는 것을 시각화하나 보는 의미입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헬스 디깅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고요. 디깅에 필요한 기록 및 트래킹을 최적화된 대시보드를 활용하는 추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변화가. 운동, 수면 등 스스로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케어하는 트렌드와 시각화된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트렌드, 헬스테크, 기술의 발전 등이 맞물려 소비자의 관련 업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죠.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그 키워드가 그 운동이 뭔 줄 아세요? 젊은 그 Z세대들한테, MZ세대들한테 마라톤이에요. 달리기예요. 근데 그 코로나 때는 가장 유행했던 게 골프, 테니스였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달리기 그러면은 돈이 안 들어서 그런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마라톤 이 자체가 지금 현재 그 MZ세대들 엄청 돈 투자 많이 해요. 그런 마라톤 자체를 하는 이유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은 그 기록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달리는 그 자체에 대해서 거기에 꾸며지는 그 의류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거기에 모든 게 과학이 들어 있잖아요. 엄청나죠. 그래서 그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 거죠. 건강 보도 자체.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 경복궁 자체의 어떤 그 가치
그 크루들하고 같이 달리는 어떤 그 이벤트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경주 가서 달리기를 한다, 어디 일본 도쿄 가서 그 시내를 달리게 한다, 이런 이벤트 가지고 이제 그거에 어떤 스포츠 관람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 그 저기 뭐죠? 그 영국 가서 그 관람을 하는 것처럼 그거 이벤트와 비슷한 거죠. 그 맥락을 같이 한 거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죠. 그렇지만은 그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돈을 전혀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거기에 즐거운 인생,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일상을 사는 거죠. 그것처럼 이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헬스,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부분이 굉장히 트렌드, 그 마케팅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좀 해줄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AI 스튜디오입니다. 그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도구를 의미한 거고요. 이미지, 동영상 편집뿐만 아니라 가상 모델 생성까지 콘텐츠에 필요한 요소를 모두 AI 통해서 구현하는 거죠. 그만큼 AI를 통해서 구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 기업, 개인 프론티어가 할 수 있다는 영역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그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정부 정책 자금을 탈 수 있는 부분이 원래 여기 그 사업 계획서 쓰다 보면 거기에 팀원 구성도 필요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트렌드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브랜드, 이 AI 시대에 맞이해서 가능해지는 그 시대로 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이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자체가 혼자 모든 것을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 어떤 스튜디오 자체도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작자의 어떤 그 크리에이티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는 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뭐 그 다들 섭외를 하고 같이 참여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스로 개인이 이 부분에 AI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1인 다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사업 계획서 작성하실 때도 이 부분을 굉장히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저 테일러닝입니다. 그러니까 유저와 테일러닝 합성어로 유저별로 초개인화된 맞춤 UI, UX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유럽에서 이거 UI하고 UX 부분이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 소비자였던 그 사용자였던 편리성이라든지 어떤 경험이라든지 디자인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유저 테일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자체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그 사업에 완성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전망 자체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더 좀 담아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쇼폼 믹스입니다. 그 쇼폼 믹스 합성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쇼폼 굉장히 지금 현재 그 활용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쇼폼 자체가 우리가 그 쇼폼 자체는 보통 1분 이내, 보통 30초 이내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이게 쇼폼 자체도 굉장히 보여주기 위한 거 있고 어떤 그 가시성 있는 거, 시각적인 게 필요하고 청각적인 게 필요하지만 또 하나 정반대의 어떤 그 키워드도 지금 그 중심이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 조용한 사람도 우리 내향적인 어떤 그 광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이렌 하는 거 있잖아요. 조용하면서도 그 음속이 전혀 나지 않고 시각적으로만 쇼폼을 만들어서 어떤 그 유행을 끌 수 있는 그런 부분 아이템도 분명히 정반대의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중심에는 쇼폼입니다. 쇼폼 믹스 자체의 어떤 디지털 마케팅을 중심으로 아이템 자체가 키워드가 어떤 변화 그리고 그 속성 자체를 가지고 이 부분을 마케팅을 하시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그 광고 자체 상품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마케팅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2025년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가지고 창업 인사이트를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2025년 그 트렌드 코리아하고 그리고 디마케팅 어떤 키워드 5가지를 측면에서 한번 보면은 창업 아이템 시 인사이트를 좀 5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헬스테크와 슬립테크 제품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혈당 퇴치라든지 슬립 모니터링 디바이스라든지 저당 디저트라든지 개인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기술 기반 제품이 좀 유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그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게 독감이잖아요. 지금 독감인데 이 부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후 감수성 가능한 지속 가능한 제품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거기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거나 기후 변화 대응 솔루션을 제공한 비즈니스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예측이 되고요. 그 세 번째는 AI 기반 콘텐츠 제작 도구입니다. AI 스튜디오를 활용한 쇼폼 콘텐츠 제작 그리고 가상 모델 기반 광고 등 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가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아보아 트렌드에 맞는 소비재, 개인위생 및 셀프 케어 제품, 성분에 대한 민감한 소비자를 위한 프리미엄 치약이나 샴푸 등의 소형 렉서리 제품을 좀 적합하다고 좀 보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게 뭐죠? 향 있지 않습니까? 향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그 소비 성향, 소비 어떤 자한테 느낄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하다못해 담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 향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치 기반 서비스 큐레이션 플랫폼입니다. 뭐 지도와 맛집 리뷰를 결합한 큐레이션 웹을 개발한다든지 뭐 시의성과 화제성을 활용한 예약 및 추천 서비스가 좀 유망할 것 같고요. 이런 아이템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헬스테크 및 그 슬립테크 제품 자체에 보시면은 이제 뭐 개인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맞춤형 건강 솔루션을 제공한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 성장 가능성을 보면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 건강 관련 및 웹 및 디바이스가 사용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는 게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 감수성 반영한 지속 가능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그 환경 친화적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고객 타겟이 지속 가능 제품이지 않습니까? 이제 성장 가능성은 정부와 기업의 ESG 경영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속 가능성 인증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ESG 경영 강화 자체는 사실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ES 자체가 잠깐 또 희석될 가능성은 있지만은 2026년부터는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도 그 평가 자체를 기관 평가 자체를 ESG 이게 아마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자체는 계속 ESG 관심 갖고 계속 이게 환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품이라든지 비즈니스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AI 기반 콘텐츠 제작 도구는 이게 성장 가능성을 보면은 그 계속해서 소품 그 콘텐츠는 지속적 인기를 지금 꾸고 있고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가지고도 그 사업 비즈니스를 좀 아이디어를 좀 내서 강화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트렌드 기반 프리미엄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빅 럭셔리보다는 스몰 럭셔리 하고 셀프 케어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그 인구 측면에서도 계속 1인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소비 트렌드는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좀 보고요.
그리고 위치 기반 서비스 및 큐레이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이제 체험이라든지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맛집이라든지 명소 관련 SL 콘텐츠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또 하나는 그 여행 측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여행은 이제 요즘에는 단체는 거의 안 가잖아요. 거의 지금 개인화된 어떤 그 여행이 지금 중요시 여겨 있고, 그리고 그 트렌드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창업 아이디어 개발에 유용한 도구는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여기 그 문제정의 솔루션 도구 요줄에서도 그 가장 제가 이제 그 사업을 하실 때는 사실은 비즈니스 캔버스 이게 그 모델 자체가 BMC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거 자체가 어느 뭐 대학을 가든 아니면은 창업 뭐 교육을 가든 굉장히 이거 자체가 어떤 사례 가지고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발표도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저는 개별적으로 이 스캠퍼 자체가 되게 저는 좀 유용한 도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캠퍼 자체는 이제 개념적으로는 제품 및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질문 중에 질문 중심의 프레임워크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좀 활용을 하면 이 사업 아이템을 좀 개발하거나 추구를 할 때, 개발할 때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스캠퍼 자체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개발할 때 쓰이는 그 쓰임새가. 근데 보통 이제 그 S 같은 경우에는 서브스티튜트 같은 경우에는 그잖아요. 기존 제품 일부 요소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좀 연구하고 탐색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플라스틱 대신 그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하는 친환경 그 포장재로 바뀌는 이제 이게 이제 대신하는 요런 제품들이 있었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개발할 때, 그리고 또 이제 그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합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 이상의 아이디어나 요소를 결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자체에서도 헬스케어 같은 경우 우리가 손목에 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연동해 가지고 그 결합해서 쓰는 것처럼 그런 아이템을 좀 개발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응용하기 같은 경우에도 한번 고민하는 거. 이 예시로는 뭐 클라이밍 센서를 스포츠 클라이밍 외에 재활 치료에 응용한다든지 이런 아이템 개발을 하는 그 연구 도구죠. 그리고 M 자체는 이제 수정 확대하기인데, 그 미니 사이즈로 이제 예시를 든다면 미니 사이즈로 제작된 휴대용 드론 이제 이런 걸 좀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P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그 예시를 든다면 우리가 요즘에 지역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가령 뭐 가평이나 양평 같은 경우에도 그 커피 같은 찌꺼기를 비료로 사용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마을 그 지역 사회에서도 어떤 그 친환경적인 어떤 그 지역 활성화 방안 측면에서도 그렇게 그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어떤 전혀 이렇게 바뀌는 그런 아이템도 좀 강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거하기 E 같은 경우에도 어떤 포장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포장지 자체를 거의 최소화해서 포장지 사용하지 않는 거죠. 제품의 자체에다가. 그리고 R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이제 역순으로 재배하는 건데, 어떤 전통적인 구매 순서를 뒤집어서 먼저 체험한 후 구매하도록 설계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아이디어를 좀 개발을 해서 제품을 좀 만들어가는 그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스캠퍼 기법으로 활용해서 좀 성공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아이폰에서도 그렇잖아요. 기존 스마트폰에서 물리적 키워드를 제거하고 터치 스크린으로 했던 게 이게 이제 스캠퍼 어떤 이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제품이었거든요.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그 기존 커피숍 모델에서 고객의 음료를 선택했을 때 그 옵션을 다양화하는 거, 다양하고 매장을 커피 외에 업무 휴식 공간으로서 이제 응용해서 이제 성공한 건데, 근데 어젠가 그제였죠. 스타벅스 미국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스타벅스에서 그 정책 발표하는 게 그 뭐죠? 물건을 사지 않으면 커피 구매를 하지 않으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사용 못하게, 그래서 그만큼 그게 이제 스타벅스 자체가 미국 내에서 좀 경쟁력에서 좀 뒤처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좀 거기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장 자체, 환경 자체도.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이제 트렌드를 보는 이유는 하나예요. 변화하는 거를 계속해서 체크해가면서 어떤 비즈니스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트렌드 자체를 좀 계속 주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이제 그 최근에 이거 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소비 트렌드 자체에 가장 돈 쓰는 사람 집단은 누구인가를 좀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 나를 위해서 소비하는 그 잘파, 그 액티브 시니어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타겟팅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제품 만들고 소비 그 서비스를 만드는 그 자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건데, 이 한국 세대 구분 자체가 보시면은 그 2000년대 보통 이제 겹치는 게 알파 세대라고 하잖아요. 알파 세대하고 Z 세대 겹치는 게 그 잘파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잘파. 이런 부분이 그 하고, 여기 이제 그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또 지금 우리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KT 출신 우리 형님 계시는데 이제 돈이 많잖아요. 그리고 활동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타겟으로 제품, 서비스를 만드는 그 사업 아이템도 굉장히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지만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금 현재 퇴직이 지금 계속 63년생 계속 나가고 있고, 지금 계속 작년, 올해도 지금 구조조정, 명퇴 여러 가지 어떤 퇴직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대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어떤 교육 사업이 됐던 여러 가지 그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 아이템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 타겟팅해서 그 어떤 아이템을 좀 창출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일용 소비자 자체에서도 여기 구매력이 높은 게 MZ 세대고 구매력이 높은 세대가 액티브 시니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타겟팅해서 앞에 말하는 그 옴니버하고는 조금 더 이게 약간 상충되는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일정 부분 어떤 타겟팅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어떤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뾰족하게 날카롭게 이거 타겟팅해서 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성공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시간 좀 넘게 지금 했었는데요. 뭐 이제 이 자체를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그 속성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변화라는 그 트렌드 자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트렌드 자체를 읽지를 못하면은 세상의 변화를 읽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렌드는 사실은 변화잖아요, 변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이제 인구 절벽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출산율 막 여러 가지 어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인구, 기술, 산업, 트렌드를 정확히 읽지 못하면은 이 비즈니스 자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처럼 몇 년에 걸쳐서 쭉 진행되는 그 속성들 자체에 어떤 그거를 그래도 몇 년, 최소한 5년 이상까지는 그 트렌드가 지속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연구하시는 분석가들이 트렌드 자체에 대해서 그 핵심 키워드를 정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뭐 라이프 트렌드, 그리고 돈이 되는 트렌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우리가 그 한국 사회 코리아 트렌드 뭐 이런 그리고 뭐 우리가 일상에 대한 어떤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떤 그 종합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이 사업하실 때 아이템 광고 그 할 때도 그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자체를 좀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는 이제 다음에 그 우리 그 홍 대표님이 하시는 그 정부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도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RAG라는 게 있어요. RAG. 그 뭐냐면 RAG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쓰는 건데 그거는 그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챗GPT 자체에서는 이제 모든 저기 뭐죠? 그 방대한 데이터인데 RAG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 내 기업에서 썼던 그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만의 어떤 내가 원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된 데이터를 넣고 나서 그걸 그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작성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게 더 그 내 어떤 커스터마이징 할 때는 훨씬 그게 더 유리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그 설명을 듣고 나중에 그 프로그램 자체 활용을 하셔서 그 사업 계획서를 쓰셔서 어떤 소기의 어떤 목표에 달성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다 하셨습니다. 그 이제 여러분의 이제 그 이 변화에 대한 어떤 그거를 정확히 읽으시고 어떤 그 기회를 잡으시고 혹시 이제 위기가 있다면 그것도 피해 가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그 마지막으로요. 그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바이오 산업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도 지금 비만 치료제가 지금 곧 일상에 저희한테도 우리 다가설 것 같은데 비만 치료제가 이렇게 발달이 되거나 우리한테 그렇게 효과를 낸다면은 과연 우리한테 이제 변화된 거는 어떤 사이클이 변화될 것인가 했을 때는 비만 치료제가 어떤 실생활에 닿으면은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완전 산업 구조가 소비 자체가 바뀌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뷰티 그리고 의류 여러 가지 어떤 비만에 됐던 사람들이 살을 뺀 상태에서 자기 어떤 추구하는 어떤 그 욕망이 엄청나게 변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건강 수명도 길어지고 건강 수명이 길어지면은 그에 따른 또 산업 트렌드 변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의 어떤 그 약간 그 사이클 자체를 한번 생태계 자체를 좀 변화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확대되니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그 트렌드 자체를 읽고 산업이라든지 비즈니스 자체를 좀 단계 어떤 가시면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죠? 지금 쉬었다가요. 30분부터요. 네.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질문 하나를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다 쳐다봐 주시면 지금 2025년도 트렌드라는 것들을 그 임산도 교수가 그분 책 중심에 그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아이디어의 창출 방법에서 스탬퍼 작업을 하면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가 있으니 뭐 이런 것들 하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우리들은 보통 결국에는 유통에서 우리의 아이템을 유통에서 어떻게 해결할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라던가 아니면 쿠팡이라던가 또는 독자적인 쇼핑몰을 통해서 아이템을 팔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트렌드와 그런 기법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직접 유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뭐 짧게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통이 어렵죠. 유통이 어떤 그 물건을 만들었는데 어떤 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유통이 보통 백화점, 마트, 편의점 그리고 이제 하다못해 저기 뭐야 그 시장, 그 재래시장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트렌드 자체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두 가지로 이제 크게 유형을 구분이 되는데 아까 우리 홍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아까 그 쇼폼 있지 않습니까? 그 뭐죠? 그 챗 잠깐만요. 예. 그겁니다. 그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유통의 하나의 어떤 발달된 디테일 마케팅의 하나의 핵심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지금 현재 실시간 라이브로 판매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엄청나게 화랑을 띠고 있어요. 그게 그 우리나라 A라는 사람이 중국을 고객을 대상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거를 라이브 방송을 해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폭발적인 어떤 그 뭐랄까 그 매출을 올리거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유통은 정답은 소통인 것 같아요. 정답은 소통. 어떤 방법이 됐든 소통을 하셔야 되고 아까 그 잠깐 어떤 팝업 스토어 잠깐 그 예를 들었는데 팝업 스토어 자체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유통 자체의 어떤 생산을 했으면 노출이 안 되고 누구한테 알릴 수 없는 방법이 없어서 그거를 좋은 제품도 판매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의 어떤 좋은 팁은 팝업 스토어 자체를 통해서 어떤 그 AC 자체가 여기 뭐 성수동 같은 경우 팝업 스토어의 어떤 그 뭐랄까 그 하나의 어떤 시장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 물건을 파는가 그리고 또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팝업 스토어 자체가 특히 이제 그 우리가 뭐 구찌라든지 그 유명한 그 명품 브랜드들도 팝업 스토어를 하거든요. 거기 가서 벤치마킹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그거를 그 판매할 때 팁을 얻으시는 게 그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답은 무조건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성공했는데 왜 나는 못할까라기보다는 직접 어떤 그 나가셔서 한번 그 저기 뭐죠? 느껴보시고 또 하나는 그 백화점 가실 때 맨 처음에 로비에서 시작되는 그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던 그 동선 있지 않습니까? 그 동선도 한번 살펴보시고 편의점 가셔서도 어떤 그 부분이 진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확히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재래시장이 왜 재래시장인가를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가장 동선에 내가 가까이 있는 동선에 있는 제품들이 가장 잘 팔리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어떤 그 소비자를 만나는 그 공간에서 가장 접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 제품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아이들이 이걸 찾냐 아니면 어른들이 찾냐 어떤 고객별로 한번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판매 자체는 내 제품을 무조건 어느 지역에 넣으면 판매될 거는 게 아니라 한번 그 잘 판매되고 있는 그 유통 구조 자체를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은 내 제품은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라고 좀 느끼실 필요는 있고 또 이제 외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우리나라에서 그 매거진 그 세계 유례 없이 1호 매거진이 하나가 있죠. 뭐죠? 의자 C 매거진이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체어 그 하이엔테크 있지 않습니까? 그 저기 의자가 가구잖아요. 가구 자체가 지금은 저기예요. 건축이에요, 건축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부의 상징이 되고 그게 이제 그 유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통을 홍보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저기 그 매거진을 출간을 해서 세계적으로 다 뿌려지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의자의 고가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어떤 그 리더격이에요. 그것도 한번 그러니까 그런 거 아이템 자체도요 하나의 유통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도 광고 홍보도 되지만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유통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답은 분명히
있지만은 정답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어떤 그거에 대해서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무조건 이게 정답이다, 무조건 그걸 간다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방법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우리가 세대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잘파 세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자체가 온라인도 좋지만은 지금 현재 이분들이 지금 현재 오프라인에서 지금 더 추구해요. 이 세대들은. 그러면 걔들이 어딜 찾아가요? 성수동 찾아가요. 그럼 거기에 유통이 답이 있는 거죠.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저 같은 나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요? 마트 가잖아요. 또 그 형태별로 좀 달라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사용 자체도 어디서 하죠? 쿠팡에서 해요. 네이버에서 잘 안 해요. 근데 네이버는 누가 하죠? MZ세대들이 해요.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제품이 누구한테 소구가 될 것인지,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들 자체가 찾는 어떤 그 채널 자체는, 매체나 채널 자체는 분명히 메시지 자체는 약간 세대별로 달라요. 그렇지만은 이제 세상이 좀 바뀌다 보니까는 약간 이제 그 아까 옴니보처럼 약간 섞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자체도 그 변화를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나 매체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땐 이 세대는 이 정도의 어떤 어느 채널이 중요하지만은 그게 정답이라고는 무조건 우길 수는 없고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홍 대표님.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